지난주에는 뭐를 했냐면 웹이란 뭔가, 그쵸? 웹의 히스토리하고 웹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나 웹에 대한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실제로 웹 문서를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사실 마크업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HTML 얘기하면서 마크업 랭귀지는 일단 설명이 됐어요. 마크업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다가 중간중간에 밑줄도 긋고 마크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출판업에서 마크업을 하듯이 어떤 문서를 사이사이에게 얘는 밑줄을 그어라, 얘는 글자를 더 크게 써라, 얘는 강조를 해라, 이렇게 어떤 마크를 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표현하는 것을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마크를 배우는 거야. 문장 교정 부호에 뭐 이거는 뭐 띄어쓰기다, 올려쓰기다, 뭐 이런 우리가 문장 부호를 배우듯이 어떤 문서를 웹에 보일 때 보여지는 태그란 말은 마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태그들을 오늘 이제 익혀 나가고 그 태그의 종류가 한 뭐 50개 이 정도는 그냥 외워야 돼. 근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게 모든 태그를 다 포함하느냐? 그러진 않아. 근데 모든 태그를 여러분이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HTML을 배우는데 HTML하고 이제 뭐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데 HTML에 태그가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태그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만 만든다고 한다면 나모나 드림위버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디자인해가지고 그게 웹문서로 되는 그런 툴을 쓰는 게 훨씬 더 멋있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굳이 배우는 거는 어떤 좋은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 웹페이지를 내가 비슷하게 뭐를 해보려고 할 때 그 코드를 모른다고 하면 뭔가 에러가 났을 때 알 수가 없어요. 꼭 그 이유만으로 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HTML에 이것만 알면은 어떤 웹 문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 정도로 해서 아마 HTML이 이제 설명이 될 거라고. 자,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는 이렇게 이런 언어들인데 SGML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SGML의 크게 마크업 랭귀지는 어떤 마크를 해서 표현하는 랭귀지로 크게 보게 되면 SGML하고 텍스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SGML은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XML이 있어. 근데 그 XML을 표준화시켜서 사실은 XML을 표준화시켰단 말이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XHTML이 표준화하고자 하는 HTML의 방향이야 사실은. 근데 걔는 HTML 밑에 XHTML이 있는 게 아니라 XML 밑에 XHTML이 있죠. 왜 분류가 그렇게 됐냐면 SGML은 얘가 맨 처음 마크업 랭귀지로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하는 아주 방대한 정말 완벽에 가까운 마크업 랭귀지야 말하자면. 근데 너무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쉬운 형태로 표시한 게 HTML이죠. 너무 배우기가 쉬워.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새로운 태그를 얘가 지원되는 태그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태그를 뭐 만들려고 한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얘를 Extensible Markup Language 해가지고 XML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태그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언어다. 그런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랭귀지를 정의할 수 있는 랭귀지는 메타 랭귀지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메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랭귀지죠. 그래서 HTML에 얘의 표준을 하면서 익스텐서블한 기능까지 왔기 때문에 XHTML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HTML에다가 포커스를 둬서 수업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중간중간에 근데 XHTML에서는 이런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할 거예요.
그리고 메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식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언어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좀 감이 안 올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썼던 문서 편집기 워드나 아래 한글을 써요. 아래 한글을 쓰면은 아래 한글은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을 했어. 자, 오늘도 갈, 내일도 갈 새로운 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해주고 얘는 글자를 크게 해주고 이렇게 각각의 글자에다가 어떤 효과를 줘서 얘를 인쇄를 시키죠.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인쇄가 돼요. 내가 이렇게 블락을 정해서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속성이나 뭔가 변화를 줬던 내용은 다음번에 문서를 열었을 때도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When you seize, when you get 해서 위직 개념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문서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웹 문서는 이렇게 안 돌아가. 얘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내가 어떤 문서에 내가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얘를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볼드체 얘 진하게 한 거 끝내라. 진하게 하는 거 시작하고 진하게 하는 거 끝내라.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 폰트 사이즈는 얘는 5로 주세요.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 속성도 이제 끝내세요. 이렇게 문서를 직접 블락을 정해서 크게 하거나 무슨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태그로서 문서를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썼던 문서 편집기는 위직 개념이고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문서는 그냥 글자는 평범하게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마크업을 하는 거죠. 태그를 다는 거죠.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이제 문서 우리가 오늘 골격을 이제 볼 텐데 골격이 HTML 문서니까 HTML 시작했다가 HTML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HTML 문서가 끝났다가 /HTML이야. 이게 문법 끝이에요. 문법 아주 심플해. 내가 HTML을 아주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류만 외우는데 종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단어의 철자 또는 축약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HTML 문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결국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보게 돼요. 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러 번 쓰겠죠. 혹시 파이어폭스를 쓰거나 오페라 쓰거나 사파리 쓰거나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있어. 근데 하여간 우리 실습실에서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수업이 될 거예요. 크게 보게 되면 모든 윈도우가 그러듯이 타이틀 바가 있고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보여주는 어떤 에어리어가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들어올 게 뭐냐면은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 타이틀 슬래시 타이틀이면 이 웹 문서에 타이틀이 내용을 적어주는 게 타이틀 사이에 적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지는 모든 내용은 바디 슬래시 바디 사이에 들어오게 돼요. 모든 문서는. 그러면 이렇게 헤드 부분에는 타이틀만 지금 왔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메타 태그들이 들어오는데 메타 태그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이제 드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메타란 단어는 뭐였어요?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말하자면 메타 랭귀지, 어떤 언어를 정의하는 랭귀지, 일종의 메타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포털 사이트나 어떤 검색 엔진 이런 로봇 에이전트가 쭉 웹을 서핑하고 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찾고자 하는 키워드나 디스크립션이나 오서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문서를 수집을 해요. 그때 검색 엔진에 정보를 주는 내용이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메타라고 시작돼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에 바디는 뭐가 들어요? 텍스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텍스트를 눌렀을 때 링크가 걸려서 움직이는 하이퍼 텍스트, 그것 때문에 태그가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 다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블락 지정해서 글자를 크게 하고 색깔을 바꿔주는데 거기다가 태그가 얘는 다른 문서로 이동한다, 그거를 표현하는 어떤 명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크업 랭귀지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HTML이라는 얘기는 마크업 랭귀지의 하이퍼 텍스트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HTML이라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다양하게 텍스트다, 이미지다, 영화 무비다, 뭐 사운드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HTML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 이제 타이틀에서 Welcome to HTML이 있죠. 그리고 바디 다음에 제가 두 문장을 적었어요. 두 줄을 적었어요. 그런데 얘를 저장을 해서 웹 브라우저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 줄로 보이죠? 이유는 여러분이 웹 문서가 아니면 아래 한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대로 보이겠지. 왜? 위직이니까. 근데 태그가 없으면은 다음 줄로 가라 인식 못해요. 자, 잘 기억하세요. HTML 문서를 만들 때 모든 화면에 보이는 것은 태그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를 아무리 쳐도 얘는 인식을 못하고 다음 줄로 가세요. 라인 브레이크의 명령인 BR이 와야지만이 걔는 정상적으로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 신분 시범을 보여볼까요? 여기서 자, 하나 예를 볼까?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거 만들어 온 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한 줄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 한 줄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BR이라고 명령을 쳐줬어요. BR. 이거는 브레이크 라인, 그 라인 브레이크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장해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하면은 다음 줄로 가게 되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익혀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됐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장되는 모든 문서는 여러분들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작성을 했으니까 제목을 주고 뭐뭐.htm 또는 여러분들은 HTML이라고 줘야지만이 걔를 실행했을 때 웹 문서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걸로 보통 써요. 왜? 똑같은데 L자 한 번 더 쓰면 힘들잖아요. 다른 이유 없고. 근데 쓰다 보니 내가 어떤 때 이렇게 쓰고 어떤 때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서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이퍼 링크를 걸었을 때 웹 문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쓰는 웹 문서는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얘는 아까 여기서는 HTML 슬래시 HTML 이런 걸 대문자로 썼죠. 그런데 실제로 예제를 만들 때는 소문자로 작성을 했죠. 자, HTML 문서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 것을 케이스 인센시티브하다고 그러는데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데 XHTML에서 권고하는 것은 소문자로 써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문법을 가진 랭귀지가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예. HTML 기본 문서 문법 태그는 꺽쇠 가로 속에 넣어가지고 사용한다. 그렇죠? 이게 문법의 뭐 그냥 이거 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HTML 이렇게 대소문자 막 섞어서 쓰는 거 있죠? 다 인식해요. 근데 이런 건 안 돼. 한 칸 띄고 HTML 그러면 얘하고 HTML하고는 얘는 다른 애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도 아스키 코드라는 어떤 코드 값으로 돌아가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백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 값을 갖게 되고 그 코드 값은 ABC 1, 2, 3하고 똑같은 그쵸? 대우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백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통 태그는 보통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닌 애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 태그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 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애는 단독으로 움직여요. 왜 그래요? 왜 심플하게 똑같이 맞춰주지? 맞출 수 없는 상황이야. 왜 그러냐면 어떤 글자들이 나열이 되는데 어떤 애들만 콕 집어서 얘는 아주 진하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애를 진하게 달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 볼드체로 해줘요. 끝을 안 주면 얘는 끝없이 볼드를 적용을 시키겠죠. 그래서 아니야, 두 개 하고서 이제는 끝내줘. 이 표기가 시작과 끝이죠. 근데 여기서 다음 줄로 가세요. 그거는 BR 하나만 하면 되지 하고 BR/BR이 의미가 있어요? 다음 줄로 가라면 다음 줄, 그거는 어떤 이례적인 동작으로 끝나는 거야. 어느 범위가 의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XHTML에서는 그래도 좀 서운하니까 단독으로 쓰인 애는 그냥 끝에다가 얘는 짝은 없더라도 하나에다가 슬래시까지 좀 해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랬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표시해주는 이 사이에만 태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해. 이 지금 태그를 중첩에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된다. 안 맞춰도 웹브라우저가 보여줘요, 대부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걔가 혼동해가지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은 처음 습관이 중요해요. 모든 게 아주 간단한 습관이,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큰 오류를 막아줘. 그러면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냐면, 자, 첫 번째로요, 태그를 소문자로 쓰는 걸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태그를 그냥 소문자로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주냐면 어떤 태그에 여러 개의 속성을 제어할 일이 있어요. 어떤 글자에다가 한양대학교를 굵게 쓰고 밑줄하고 색깔을 빨갛게 하는 거, 세 가지 속성을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속성을 준다고 하면은 폰트, 컬러 하고 레드, 그 다음에 끝내놓고, 근데 얘를 글자를 진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탈릭체로 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라고 줬거든. 대학교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명령을 시작을 했으면은 막아줘야 된대. 끝났다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습관은 네스팅 되는 거. 네스팅은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레스트예요.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네스팅 되게 먼저 한 애를 처음 써주네요. 그쵸? 그 다음에 /b /폰트. 그쵸? 이렇게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어떤 애는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폰트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가 속성 값을 줬어요. 줄 때 여기에 속성 값에 우리가 어떤 속성 값을 이제 주게 되는데, 속성 값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이중 따옴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 안 해줘도 돌아가요. 근데 가끔 안 돌아갈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속성에 뭐 글쎄 이제 하나 그냥 가짜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생각 어떤 그냥 파일 이름이라고 해볼까? 어떤 이름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화면에다가 이제 멋진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이 아름다운 봄날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봄날 이렇게 줬어. 자, 여기에 내가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이미지 소스는 아름다운 봄날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따옴표가 없다. 그럼 얘는 소스하고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파일 이름이 끝인 줄 착각을 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묶어주죠. 꾸러미로 묶어줘요. 이거 하나가 세트고 하나가 이거 이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실수가 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스칸을 그냥 좁게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네스팅 되는 게 좋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폰트 이런 애는 폰트라고 한다고 하면 볼드는 진하게 이거 하나만 될 것 같아. 근데 폰트는 사이즈도 있고요. 아니 사이즈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칼라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애트리뷰트 속성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줄 수 있는 태그도 있다. 그리고 속성도 한 개 또는 여러 개 올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런 속성에 대해서 스타일을 아주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바로 CSS죠. 자, 아마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HTML 배우는데 정신이 없을 거라 제가 스타일 시트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HTML이 아주 기본만 해주는 거예요. 멋을 부릴지 몰라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CSS를 이제 추가를 시켜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CSS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 주 수업을 할 때부터는 아마 HTML 태그 설명을 하면서 CSS로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이스하게 보인다. 이제 그런 설명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 HTML에서 문자열 사이에 있는 하나 이상의 공백은 무시된다. 그러면 보여드리죠. 여기서 보면은 자, 환영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환영합니다에 여러 스페이스를 줬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얘를 새로 고침을 했어요. 어때? 똑같이 보이죠? 이유는 공백은 무시돼요. 그러면 여러 공백을 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여러 공백을 무시해야지 웹 문서를 만드는데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시킨 거야. 왜 이게 불편하게? 공백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nd, n, b, sp,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얘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고 제가 몇 개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줄 때도 어떤 코드 값을 줬어요. 코드 값도 어떤 숫자 값으로도 갖게 되겠지만 이렇게 MB, SP 이런 식으로 값을 주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자주 쓰는 어떤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코드 값으로 표현을 하면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and, copy, semicolon. 얘는 and, leg, semicolon. 다 조금 그 약어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배우게 될 태그예요. 오늘 배우게 될 태그라 자, 여러분 뭘 배웠냐면은 얼렁뚱땅
HTML의 기본 구조를 골격을 배웠어. 이거 아까 보면 제가 그 HTML 기본 골격을 표현할 때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황금비 사진을 딱 갖다 놨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잖아. 왜 사람 이렇게 그렇잖아. 인체의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 이 HTML 태그도 헤드 부분하고 바디 부분하고 나눠 가지고는 표현해서 언어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모든 태그 마크업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태그를 이제 우리가 익히게 되는데 그 태그를 조금 내가 분류를 해봤어. 이 태그를 분류하는 거는 뭐 조금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태그가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이렇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이거는 분류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쓰다 보면 금세 이해는 될 거라고요. 자, 웹에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텍스트들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맨 처음 기본은 오늘 텍스트를 다루는 게 기본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미지하고 하이퍼 텍스트를 다루게 돼요. 그런데 오늘 텍스트를 다루는 것들을 잘 해놔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글자가 기본이에요. 막 눈에 보이는 이미지, 막 움직이는 무비 이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 글자가 제일 기본이야. 왜냐하면 컨텐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태그를 꼼꼼하게 익혀야 돼요. 자, 문장이 쭉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줄을 다음 줄로 가라. 그쵸? 이거 엔터에 해당되는 애가 있어요. 걔의 명령이 BR이야. 라인 브레이크.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는 패러그래프예요. 문단이에요. 그럴 때는 문단을 표시해 줄 때는 패러그래프의 약자 P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의 끝인 슬래시 P가 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보여줬던 B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줄에 와가지고 글씨가 쓰여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P하고 슬래시 P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보죠, 뭐. 이렇게 줬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B가 아니라 여기에 P를 주고 슬래시 P를 줬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패러그래프니까 BR 두 개의 효과가 있는 거 보여요? BR은 바로 다음 줄로 글자가 엔터 하나를 쓴 기능이었는데 P 태그를 썼을 때는 한 줄을 또 공백 라인을 넣어줬지요. 자, 그리고 얘는 P 태그는 여기에 얼라인 하고 만약에 센터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여기에 이렇게 주면 어때요? 이제 P 태그를 배웠고 P 태그에 쓸 수 있는 속성,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본 거예요. 얼라인을.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스타일 시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 쓰고 다른 걸 써요. 이걸 이제 그 P 태그의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XHTML에서 이제 그거는 조금 구식의 올드 패션이야. 좀 쓰지 마라. 더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div나 span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게 HTML에서 이제까지 많이 썼던 거고 다 얘는 그대로 지금 했던 명령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놔야 돼. 자, 그래서요. 지금 문단에 관련된 태그가 BR이 있고 P 태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TP에는 없지만은 문단에 관련된 태그는 크게 보게 되면 문단 관련 태그는
다음 줄로 가라 하고 BR이고 패러그래프를 표시해주는 P가 있고 그 다음에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 DIV하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얘하고 차이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 하나만 있냐면 자, div 태그 예제를 한번 볼까? 여기 있나? 그렇죠. 여기에다가 제가 자, 그렇죠. 오늘은 div하고 스팬을 깊게 공부하지는 마세요. 다다음 주중에는 조금 이거를 쓸 텐데 오늘은 dr하고 p 태그가 이제 있었고 div하고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얘는 뭐냐면 아까 p 태그는 문단을 정렬을 시켜준다던가 또 문단을 글자의 색을 바꿔준다던가 이런 속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div는 뭐냐면 디비전이야. 여러분들이 요런 BR이나 P 태그를 썼을 때는 타이틀 바가 있고 여기에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여주는 바디 부분의 내용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나 글씨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여기다가 쓰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이퍼링크 되기만 해도 너무 기뻐 그러지만 시간이 흘렀어. 얘는 지금 답답하단 말이에요. 다음 줄로 가고 패러그래프 쓸 때 좀 편하긴 해. 한 줄 띄고도 해주고 뭐 문단을 정렬해 주다던가 뭐 뭔가 액티비티를 줄 수는 있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div가 디비전의 약자예요. 내가 어느 영역을 디비전을 잡아가지고 그 디비전을 갖다가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이 점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웹페이지 하나지만 여러 페이지를 제어하는 그 레이어에 그쵸? 레이어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 div 해놓고 스타일 그러면 이거 스타일 시트예요. 그래서 div 명령인데 얘는 속성이 어떻게 되냐면 스타일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스타일, 포지션, 앱솔루트. 우리가 어떤 값을 쓰게 될 때 어떤 값은 상대적인 값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값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값이야. 이 점은 딱 정해진 어떤 절대적인 좌표예요. 이 좌표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요게 지금 이제 상대적인 좌표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사실은 자, 그래서요. 얘를 보는 방법은 요 세미콜론이 세퍼레이터예요. 요렇게 한 칸 띄워볼게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대로 읽으면 돼. 포지션 위치야. 근데 앱솔루트로 하는 포지션을. 근데 앱솔루트인데 탑에서부터 120 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20 픽셀. 그렇죠? 그 다음에 위드스 160. 그러면 이걸 보면서 비교해보죠, 뭐. 자,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탑에서 120 떨어졌어요. 레프트에서 20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20 픽셀이 이 정도 되는구나. 10 픽셀이 어때? 0.5 얼마쯤 되겠구나. 감이 좀 올 거야. 그 다음에 위드스 이만큼이 얼마냐면 160이에요. 하이트 이게 100이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줬냐면 FFCC00 주셨어요.
그 다음에 글자의 정렬은 요 센터, 가운데 정렬이야. 환영합니다의 합자가 W 앞에 안 있고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왜? 센터 정렬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정렬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위드스를 이거 갖다가 값을 한 350 정도로 바꿔볼까? 저장하고서 얘를 세로 고침하면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죠? 자, 이런 DIV가 있고 DIV하고 거의 똑같은 애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떤 태그라고 그랬냐면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얘는 디비전을 갖다가 블락으로 잡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애예요. 얘는 똑같은 기능인데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의 인라인 형식으로 사이사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애야. 얘는 효과를 주면 이거는 블락 단위로 이렇게 블락 단위로 효과가 들어오고 얘는 인라인으로 한 문서 한 줄에 그것도 어떤 글자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조금 기본 태그보다는 조금 어려운 태그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문단 관련 태그는 여러분들이 BR 태그, P 태그, DIV 태그, 스팬 태그 이렇게 4개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늘은 텍스트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글자를 우리가 크게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밑줄도 긋고 어떤 글자에다가 효과를 줄 일이 많아. 그것을 이제 글자 관련 태그라고 이렇게 어떤 분류할 때 그 단어를 이름을 뭘로 줄까 이게 가장 고민스러워 사실은. 자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 자 글자를 내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써봤어. 여기다가는 빨갛게 하고 싶고 주황색에는 주황색으로 주고 싶고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글자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서 글자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졌으면 참 좋겠어. 그쵸? 이거 지금 위지 개념으로 그냥 하나씩 탁 블락 정해가지고 하면은 참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글씨들을 하나 얘를 어떤 애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요거 두 개가 가운데 요게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하니까 다행이네. 요렇게 와도 두 개 똑같은 크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 얘가 맨 꼭대기 그 다음 갖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글자가 가질 수 있는 폰트 사이즈로 제일 큰 글씨체는 7이에요. 7. 그리고 얘를 그러면 7로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뭘로 줄까? 여기를 3 정도 주고 여기 1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그러면 상당히 조금 말이 길어져. 자, 빨자에다가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뭐냐면은 컬러 값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컬러 값을 표현하냐면 컬러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 어디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컬러 값은 RGB 값으로 3원색으로 색깔을 표현해줘요. 요거 하나를 표현할 때 1바이트를 쓰고요. 얘도 1바이트, 얘도 1바이트 해가지고 총 3바이트로 컬러 값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요 R 값을 1바이트는 뭐냐면은 비트가 8개 있는 게 1바이트예요. 1비트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저장할 수 있는 최소 단위고 8개의 비트를 묶어가지고 1바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1바이트.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뭐 워드다, 더블 워드다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8비트는 8개야.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 있죠.
얘도 가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 있죠. 얘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 두 가지. 그러면 2의 8승계니까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치? 그럼 256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가 다 0이었을 때, 는 0이고요. 여기가 다 1이었을 때는 얘가 얼마냐면 255예요. 혹시 또 256까지라면서 그런 사람 없지? 0부터 시작했어. 그쵸? 이렇게 0부터 255까지를 표현하는데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10진수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16진수로 표현을 해요. 16진수로. 그러니까 16진수는 이런 거죠. 0, 1, 2, 3, 4, 5, 6, 7, 8, 9 하고 10이 됐을 때 A예요. 11이 B, C, D, E, 10, 11, 12, 13, 14, 15가 되고 16이 됐을 때 10이 되는 거 알겠죠? 그치? 16진수는 15까지 하고 16이 되려고 한 순간 자리 올림 하나 발생해서 두 자리 숫자가 돼요.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보면은 최대로 올 수 있는 게 자 여기에 1111이 오고 1111이 오는데 요거 16진수는 얘가 15까지밖에 못와. 15고 16이 되려고 하면 자리가 올라가요. 이해돼? 자, 무슨 얘기냐면 값을 표현할 때 요렇게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비트로. 그래서 얘는 쭉 0이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고 100이 되고 101이 되고 111이 되고 1000 다 여기에 0은 기본적으로 다 네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여기 쭉 와서 보면은 제일 올 수 있는 게 1111이 됐을 때 이 값은 얘는 이진수, 컴퓨터의 세계는 이진수죠. 모든 체계는 이진수에 가니까 얘는 2의 4승 아니요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얘가 10진수로 표현했을 때의 값은 얘가 8이에요. 8, 4, 2, 1 다 더하면 15가 되죠. 그러면서 얘는 15는 아까 얼마나 하냐면 F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1바이트로 RGB의 하나의 색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1바이트는 16진수 숫자 2개가 올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F가 이렇게 왔을 때 모든 RGB의 값이 풀로 다 1이 됐을 때 얘는 흰색 화이트예요. 근데 약속은 색깔을 표시해 줄 때는 이렇게 샵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16진수가 온다. 여기다 알파벳 쓰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안 돼요. A, B, C, D, E, F까지밖에 안 와요. 왜 그래? F가 15야. 그 다음에 F 다음에 G는 뭐냐면 16인데 16이면은 자리 올림이 올라가가지고 10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 이거 숫자 아니잖아요. 16진수에서는 A, B, C, D, E, F도 숫자예요. 이런 값으로 RGB의 어떤 색깔 값을 우리가 표현하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이 색깔 값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워요. 자주 쓰는 것만 몇 개 외우고 인터넷 아무 데나 이렇게 저기 타이핑해봐. 웹 그 팔레트 값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쫙 스펙트럼으로 색깔 보여주면서 이렇게 RGB 값을 보여줘.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 몇 개는 색을 기억해놔. 그래서 나는 어떤 색 기억하냐면 FF, CC, FF가 있고 CC, FF, CC 둘 중에 하나는 아주 흐린 하늘색이고 하나는 아주 흐린 핑크야. 어떤 건지 맨날 헷갈려요. 그렇지만 어느 걸 써도 그냥 무슨 색을 써도 아주 어떤 색을 써야 중요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어. 그래서 보통 몇 개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F가 6개 다 오게 되면 이것은 화이트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게 제로다 그럼 뭘까?
이때는 블랙이에요. 만약에 요거 두 개만 F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그러면은 FF하고 0000면 RGB에서 R 값은 풀로 와 있는데 나머지 색깔이 없으면 새빨간색이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00F다 그러면 RG, G가 그린이네. 완전 초록색이야. 그쵸? 근데 00고 RGB야. B는 블루니까 완전히 새파란색이네요. 근데 내가 F 하고 00 했어. 그럼 R하고 G하고를 줬다. 그러면 초록색인가? 그잖아. 이렇게 미술 시간이라 생각하고 몇 개는 조합이 돼. 근데 몇 개 이상 안 되죠. 그러니까 자주 쓰기에는 베이지다, 그레이인데 약간 조금 마음에 드는 색이다. 그런 거는 컬러 값을 몇 개 조금 기억해 놓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는 이렇게 그냥 단어로도 색깔을 줘요. 아쿠아, 그죠? 물색, 그죠? 블랙, 블루, 그레이, 그린, 올리브, 퍼플, 레드, 실버,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그 색깔을 줄 때 RGB 값을 안 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